술탄과 칼리프 13화 카자르 이야기 기원전 499년 밀레토스의 아리스타고라스가 주도하여 이오니아 반란을 일으켰다.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은 페르시아가 임명한 폭군을 축출하고 그리스 본토의 도시국가의 지원을 받았는데 아테네는 배 20척을, 에레트리아는 5척을 지원했다. 이 반란은 소아시아의 해변과 퀴프로스에까지 번졌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통일된 지도력이 없었고 비그리스인들은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았다. 페르시아는 3개의 부대를 보내어 이 반란을 진압했다. 해군은 이오니어의 그리스 해군에 의해 패배했지만 육군은 퀴프로스를 점령하고 카리아와 다른 여러 도시들의 항복을 받았다. 결국 이오니아는 고립되었고 페르시아의 대군에 밀려서 기원전 494년 함락되었다. 이오니아 반란군을 겨우 진압했어. 아테네를 비롯한 본토 놈들이 이오니아를 원조하는 바람에 우리가 입은 타격이 얼마나 큰지 되갚아줘야 하겠어. 그리스 본토의 전쟁을 선포한다. 아버지, 아니, 다리우스 대왕이시여.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소서. 아들아, 너도 잘 보고 배워서 콧대 높은 그리스 놈들을 완전히 격파하도록 해라. 우선 아버지가 먼저 출전하마. 잘 다녀오십시오. 기원전 493년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반란군도 페르시아의 함대에 의해 괴멸되었고 페르시아는 이 기회로 에게해 동쪽의 섬들까지 제국의 판도를 넓혀갔다. 다리우스는 반란이 진압된 후 밀레토스에서는 신전을 약탈하고 주민은 모두 노예로 만들거나 강제로 이주시켰지만 나머지 반란 도시들은 놀랍게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사위인 마르도니오스를 이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해 뒤처리를 맡겼는데 지역별로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고 민주주의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부활시켰고 죄인들을 각자 자기 고향 도시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다리우스 1세의 이러한 유화책은 그리스 본토에 대한 일종의 선전으로 보인다. 마르도니오스. 이번엔 자네가 출전해보게. 다리우스 대왕이시여. 맡겨만 주십시오. 기원전 492년 봄 엄청난 대군이 마르도니오스의 지휘 아래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 해군은 에게해 해안의 해안 국가들을 휩쓸었고 육군은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 트라케와 마케도니아로 진군해 들어가서 복속시켰다. 그러나 아토스산에서 페르시아 해군 선단은 폭풍을 만나 몰살했는데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300번 지척의 배가 침몰하고 2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마르도니오스는 남은 군대를 소아시아로 퇴각시켰다. 트라케의 부족인 브리간스는 퇴각하는 페르시아군을 맞아 격렬하게 저항하여 마드로니우스에게 부상까지 입혔는데 결국 항복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는 다시 원정군을 조직하여 이오니아 반란을 지원한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를 정벌하기 위해 떠났다. 정확한 원정군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헤로도토스는 600척의 갤리선이라고만 밝혔을 뿐이고 후대의 사가들의 기록은 20만에서 50만까지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페르시아 원정군은 낙소스로 상륙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에레트리아까지 진군하여 6일 만에 에레트리아를 함락시켰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신전들은 파괴당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에레트리아 주민이 소개되어 끌려갔다고 하는데 10년 후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에 에레트리아에서 7척의 전함은 지원한 것을 보면 상당수 주민이 살아남아 도시를 재건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페르시아군은 아테네 공략에 나섰다. 아티카 지방 동쪽의 마라톤 평야에 상륙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를 향해 진군했다. 페르시아군의 침략에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전령을 보내어 지원군을 파견해 달라고 했으나 스파르타는 종교적인 이유로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아테네는 자력으로 방위에 나섰다. 수적으로 우세한 페르시아군은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아테네를 공략했는데 당시 아테네의 병력은 약 1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육지에서 두 세력은 마라톤 평야에서 싸웠는데 아테네군은 길게 보병을 배치하고 좌우 양 날개에 최정예군을 배치했다. 전투가 시작되자 아테네군의 중앙이 밀렸으나 좌우의 부대가 페르시아군을 협공하는 데 성공했다. 아테네군의 전사자는 200명 남짓.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 전사했다고 한다. 아테네군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다 쪽에서 아테네 해군도 페르시아의 함대를 막는 데 성공하여 페르시아는 후퇴했다. 이 전투의 승전보를 가지고 아테네로 달려온 한 병사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이것이 현대 올림픽 마라톤의 유래가 된다. 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이제 그리스 놈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싸우면 대페르시아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게 되었어. 우리에게 굴복했던 많은 그리스 도시국가들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편으로 돌아섰다. 해전은 그렇다 치고 정규군 육군이 패한 적은 처음 있는 일이야. 마라톤 전투는 우리의 유일한 패전이며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자존심이 바닥이야. 이제 다시 이오니아계 그리스 놈들이 다시 일어설지도 모를 일이야. 대페르시아의 대왕 다리우스에게 이런 수치를 안기다니. 마라톤에서 패전한 지 10년. 그새 휴전하는 동안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0년 휴전했으면 됐지.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그리스를 친다. 2차 그리스 원정이다.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가 친히 이끄는 페르시아의 대군은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 원정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보병만 170만 명, 기병 8만 명, 그리스의 페르시아 동맹군 32만 명 등 총 260만 명 이상의 규모라고 적고 있으나 후대의 사가들은 80만 명이라고 적었고 현대의 연구자들은 9만에서 30만 명으로 본다. 페르시아의 해군은 폭풍을 만나 손실 입었고 아르테미시온에서 그리스 해군에게 저지당했고 페르시아 육군은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 300명의 병사와 그리스군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페르시아 대군은 협곡에서 2일 동안 저지당하면서 큰 손실을 보았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리스의 한 배신자가 협곡을 우회하는 샛길을 페르시아군에게 알려주어 페르시아군은 테르모필레 정면 돌파를 피하고 우회 공격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스파르타의 300명과 700명의 테스피아인, 포로로 잡혀있던 400명의 테베인, 900명의 헬롯을 제외한 다른 그리스인들을 철수시키고 그곳에서 전원이 전사하였다. 이 지독한 레오니다스 놈. 일주일이나 우리 발을 묶다니 용서할 수 없다. 격투에서는 우리 군사도 피해가 컸어. 역시 스파르타 놈들은 육박전에 강해. 결국 화살로 고슴도치를 만들어서 전투를 끝냈구나. 에잉. 예우고 뭐고 없다. 목을 자르고 십자가형에 처해라. 옛 크세르크세스 전하. 기원전 480년 9월경 아테네에 입성하였는데 아테네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이것은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의 작전으로 수도를 방어하기보다는 비워두고 시민과 병력을 살라미스 섬으로 이주시킨 것이다. 그새 우리는 보이오티아와 아티케를 정복할 수 있었다. 그리스 함대는 살라미스 섬으로 물러났다. 살라미스에서 결판을 내자. 그러나 그리스의 테미스토클레스의 속임수로 페르시아 함대는 살라미스 해협에 진입하여 두 입구를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해협이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군함들이 이동하려 하면서 흩어져 버려 오히려 이들의 수적 우세는 장애가 되어버렸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 함대는 전열을 이루어 페르시아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최소한 200여 척이 넘는 페르시아 함선이 침몰하거나 납포되었다. 대패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이 결정적입니다. 퇴각해야 합니다. 전하. 분하지만 할 수 없다. 마르도니오스에게 육군을 맡기고 우리는 페르시아 함대와 함께 철수한다. 그러나 이듬해 그리스에 남은 페르시아군은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격퇴당하고 미칼레 전투에서 페르시아 해군이 무너졌다. 그 뒤 페르시아는 더는 그리스 본토를 정복할 시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의 전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전환점이었으며 이때부터 그리스의 폴리스 연합은 반격에 나섰다. 역사가들은 페르시아에 대한 승리가 고대 그리스를 발전케 하였으며
그 자체로 서구 문명을 확대하여 살리미스 해전은 인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투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당시의 아테네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이 전투의 승리에 크게 공헌한 테미스토클레스는 평정이 시작된 안드로슬 섬을 포위하여 점령하고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페르시아 측에 선 다른 도서 지역의 폴리스에서도 금품을 뜯어냈다고 전한다. 또한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그리스 함대가 월동을 위해 파가 사이에 정박해 있었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이것을 불태우고 아테네 함대만을 남겨두었다고 한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함대의 건조 창시자였으며 또한 이 전투 후 외항이 되는 페이라이에우스, 현재의 피레아스를 정비하고 이것과 아테네 시가지를 성벽으로 연결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 독선적인 태도를 참주에 대한 욕망으로 간주하고 경계한 아테네 시민에 의해 도편 추방이 되었고 게다가 반역죄로 기소당했기 때문에 적국인 페르시아로 피신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추방으로 고결한 인물로 알려진 아리스테이데스가 아테네의 지도자가 되었고 페르시아 침략에 대한 대비책으로 폴리스의 연합체인 델로스 동맹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그는 군함을 제공할 수 없는 폴리스에 대해서는 대신 군비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그렇게 지급된 상납금은 아테네 독점하는 결과가 되어 아테네가 부상할 수 있는 자금원이 되었다. 이후 30년간 크고 작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테네의 주도로 새로 결성된 델로스 동맹은 아나톨리아 해안에 있는 이오니악의 도시국가들을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계속 공세를 펼쳤는데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다. 기원전 465년 크세르크세스가 측근 아르타바노스에게 암살되었다. 이게 무슨 꿈이야?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아냐? 2500년이나 된 전쟁이 왜 나온 것이지? 설마 내가 크세르크세스. 게다가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는커녕 이후 전쟁에서 대패하고 암살까지 당했단 말인가? 원통하도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세상에 정말 피를 토했어. 얼마나 원통했으면 지금까지도 피를 토하는 걸까? 이 전쟁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집필해서 지금까지도 애독되는 역사서 중 하나야. 하지만 그리스인이 집필했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대패의 역사이니까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어서 에우리메돈 전투,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 팜프레미스 전투, 멤피스 포위전이 이어졌지만 양측 모두 결정적인 전과를 거두지 못했어. 결국 기원전 448년경에는 마침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사이에 칼리아스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되지. 내가 겪은 결과는 아니지만 하지만 어째서 이런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을까? 피까지 다 토하게 만들고 말이야. 정말 내가 곧 떠나려나 보구나. 밖에 눈이 내리고 있군. 춥고 긴 겨울인데 따뜻한 봄이 오는 걸 보고 싶구나. 저 마녀 집사는 내가 피를 토하건 말건 아무 관심도 없지. 술탄군과 칼리프군은 잘 지내고 있을까? 자네들 보고 싶구먼. 눈이 많이 쌓이네. 춥다. 우리 집. 형님, 이리 와 보세요. 밖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 정말이네. 한방눈이야. 많이 쌓이겠어. 우리 집사. 퇴근길이 미끄러워 고생하겠어요. 정말이지. 넌 정말로 집사를 사랑하는구나. 대단하다. 나는 경치가 아름답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말이지. 하하. 형님도 참. 우리를 이렇게 호강시키느라 밖에서 고생해서 돈 벌어오잖아요. 진짜 아빠 같아요.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나는 우리 집 집사보다도 옆집에 계신 누님이 더 걱정이야. 그 마녀 집사가 챙겨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엔 누님이 더 우울할 거야. 괜찮으시려나? 누님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의 혼자 외롭게 사셨으니까 그 생활이 익숙하시겠죠.
봄이 되어서 베란다 문이 열리게 되면 인사드리러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야, 봄이 오려면 게다가 창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적어도 5개월은 지나야 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래도 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베란다 창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설사 문을 연다고 해도 집사에게 혼날 텐데, 난방비 폭탄 맞는다고. 우리가 난방비를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폐를 끼칠 순 없어요. 그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래도 베란다 벽을 뚫었을 땐 정말 신나고 즐거웠었는데, 우리 셋 정말 재미있게 지내지 않았니? 너의 전생 드라마도 참 재미있었고. 형님, 누님은 재미있으셨는지는 몰라도 나는 괴로웠다고요. 뭐, 지금은 정말 꿈결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엔 심각했었죠. 나도 얼마 전 암살당할까봐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곤 했었지만,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한다. 당했으면 지금 뭐 어쩌겠어. 악몽이려니 하는 거지? 그래요. 다들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인간사가 동물사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우니까요. 동물의 삶은 그냥 본능만 충족시키면 되는 단순한 삶인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게 말이다. 그새 해가 졌어. 곧 집사가 들어올 거야? 자자. 발소리가 들리면 바로 마중 나가죠. 오늘은 좀 살갑게 인사해봐요. 형님. 또 그 소리냐? 스킨십은 안 한다니까 그러네.